선생님, 정말 퇴직하시는 거예요? 최순이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정리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34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국어교사. 모두가 존경하는 인자한 순이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진짜 얼굴을.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서재 구석, 책장 뒤 벽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바라봤다. 10년간 손도 대지 않았던 그 금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띠리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순이는 재빨리 몸을 돌렸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윤하영이에요. 순이는 며느리 될 여자를 처음 마주했다. 완벽한 화장, 명품 핸드백, 계산된 미소. 하영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그 눈빛이 순이의 낡은 아파트를 훑고 지나가는 걸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정말 따뜻한 집이네요. 거짓말이었다. 순이는 한 번에 알아챘다. 35년간 범죄자들을 상대해온 눈으로. 잠깐 뭐라고? 범죄자? 순이는 스스로 놀랐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걸까? 하영은 그냥 평범한 직장 여성 아닌가? 민수야, 어머니께 제대로 소개 안 했구나. 하영이 환한 웃음을 지었다. 저는 대기업 마케팅 팀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팔로워가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자랑스러운 톤. 하지만 왜 눈이 웃지 않을까?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했다. 하영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계산적인 그 시선. 순이는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금고 앞에 쪼그리고 앉아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멈췄다. 그만둬. 넌 이제 그냥 평범한 교사야.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삐삐삐. 금고가 열렸다. 먼지 쌓인 오래된 신분증이 나타났다.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센터 특수수사요원 최순희. 그리고 그 밑에는 암호화된 외장하드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순이의 심장이 빨라졌다. 10년 전 은퇴할 때 맹세했었다. 다신 이 정체성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만약 하영이 진짜 뭔가 숨기고 있다면? 순이는 외장하드를 꺼내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와닿았다. 그 순간 어디선가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서 오는 소리였다. 곧 이어 하영이의 통화 소리가 들렸다. 순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여보세요? 네, 투자자들 미팅 잘 됐어요. 걱정 마세요. 이번 주 안에. 그 목소리는 낮에 들었던 상냥한 하영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순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뭔가 냄새가 난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나 하영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외장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10년 만에 깨어나는 프로그램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검은 바탕에 녹색 글씨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기 시작했다. 윤하영. 30세. 서울 거주. 기본 정보부터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너무 깔끔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처럼. 띠링. 현관 벨이 울렸다. 순이는 재빨리 모든 창을 닫고 외장하드를 분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영이 웃으며 들어왔다. 손에는 비싼 한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다. 이런 걸 왜 사왔어요? 돈 아까운데. 아니에요, 어머니.
앞으로 가족이 될 텐데 당연한 거죠. 그런데 혹시 어머니 취미가 뭐예요? 독서? 아니면 등산? 질문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순이의 경험상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질문일수록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책 보고 TV 보고. 아, 그러고 보니 서재가 정말 크네요. 책이 엄청 많으시군요. 하영의 시선이 서재 쪽으로 향했다. 순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금고가 있는 곳 쪽을. 어머니, 혹시 컴퓨터도 하세요? 요즘 중년분들도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던데. 또 질문이다. 왜 이렇게 많은 걸 궁금해할까? 잘 못해요. 복잡해서. 거짓말이었다. 순이는 해킹까지 할 수 있는 실력자였다. 하지만 하영 앞에서는 철저히 컴맹 어머니 연기를 했다. 아, 그럼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민수 오빠도 컴퓨터 잘하거든요. 민수가 돌아오자 하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애교 가득한 목소리, 깜찍한 표정.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다. 오빠. 어머니랑 얘기 정말 재밌었어요. 앞으로 자주 놀러 와도 될까요? 그럼 어머니도 하영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순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좋아한다고? 난 아직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녁 식사 중 하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혹시 부천 아파트 말고 다른 곳에 살아보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신도시 아파트들이 정말 좋던데. 왜요? 여기가 나쁜가요? 아니에요. 그냥 더 좋은 곳에서 사시면 어떨까 해서요. 민수 오빠 수입도 괜찮으니까. 순이는 젓가락을 멈췄다. 이상했다. 왜 갑자기 이사 얘기를 할까? 저는 여기가 좋아요. 30년 넘게 산 곳이라서. 아, 그럼 리모델링이라도. 요즘 인테리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SNS에 올릴 때도. SNS? 이 집을 SNS에 올린다고? 순이는 하영을 유심히 관찰했다. 대화 중간중간 핸드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매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순이는 재빨리 행동했다. 하영이 소파에 놓고 간 핸드폰을 슬쩍 확인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타겟 확인 완료. 다음 단계 진행하자. 순이의 혈압이 치솟았다. 타겟? 설마 민수를? 어머니 뭐 하세요?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순이는 재빨리 핸드폰에서 손을 뗐다. 아무것도. 그냥. 그때 화장실에서 하영이 나왔다. 그녀는 순이의 표정을 보자마자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요. 하영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살짝 얼굴을 찌푸렸다. 메시지를 본 것 같았다. 그럼 저희는 이만 들어갈게요.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둘이 나간 후 순이는 즉시 서재로 달려갔다. 외장하드를 다시 연결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윤하영, 너 대체 정체가 뭐냐? 화면에 검색 결과들이 뜨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파면 팔수록 이상한 점들만 늘어났다. 가짜 프로필, 조작된 이력, 그리고 이건 사기 전과자 명단? 순이의 손이 떨렸다. 하영의 이름이 여러 개의 사기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 민수가 사기꾼한테 속고 있는 거야?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순희 씨인가요? 조심하세요. 윤하영은 위험한 여자예요. 익명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순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익명의 전화를 받은 지 사흘째, 순이는 하영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수사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하영은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에 나타났다. 항상 창가 자리, 항상 같은 메뉴. 하지만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은 매번 달랐다. 순이는 멀찍이 앉아 하영을 관찰했다. 중년 남성, 젊은 여성, 양복을 입은 회사원.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하영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뭔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였다. 하영이 갑자기 전화를 받았다. 순이는 귀를 기울였다. 네, 이사장님. 투자자들이 이번 주까지는 돈을 더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결혼하면 자금줄은 걱정 없을 거예요. 순이는 숨이 막혔다. 자금줄? 민수를 자금줄로 보고 있다고. 하영의 목소리는 민수 앞에서 들었던 그 상냥한 톤이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하지만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늙은 교사일 뿐이니까요. 순이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늙은 교사라고. 날 우습게 보는군. 하영이 전화를 끊고 나서 또 다른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하영을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윤하영,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하영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남자를 진정시키려 했다.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보면 어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3천만 원. 3천만 원을 가지고 튀었잖아. 순이는 몸을 더 숨겼다. 드디어 하영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확실한 자금원이 생겼어요. 확실한 자금원. 그게 우리 민수구나. 남자는 화가 나서 카페를 박차고 나갔다. 하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재빨리 자리를 정리했다. 그 순간 순이와 눈이 마주쳤다. 하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커피 마시러 왔어요. 그럼 같이 앉아요. 하영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순이도 마찬가지였다. 방금 그 남자분은 누구예요? 아, 그냥. 옛날 직장 동료예요. 좀 이상한 사람이라. 거짓말이었다. 순이는 한 번에 알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파헤쳐야 할 때였다. 검은 화면에 녹색 글씨들이 빠르게 흘러갔다. 윤하영의 진짜 이름은 윤미라였다. 사기, 횡령, 배임. 전과가 한가득이었다. 그리고 현재 수배 중인 투자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 100억 규모의 폰지 사기. 순이는 경악했다. 하영이 단순한 소규모 사기꾼이 아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 명단이었다. 대부분이 30-40대 남성들이었고 모두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결혼 사기까지. 이 여자 완전히 프로구나. 그때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났다. 민수가 하영과 함께 돌아왔다. 순이는 재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거실로 나갔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영이가 투자 기회를 소개해 줬어요. 수익률이 정말 좋다고 하는데. 순이의 심장이 멈췄다. 벌써 시작됐구나. 내 아들을 노리기 시작했어. 하영은 순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도전하는 것처럼. 어머니도 관심 있으시면 같이 하셔도 돼요. 그 순간 순이는 결심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 나도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군. 순이의 눈에서 예전의 냉정한 수사관의 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널 완전히 끝장내주겠어, 윤미라. 그날 밤, 순이는 10년간 봉인해둔 진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검은 화면에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접속 완료. 은행 거래 내역 추적 중.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명곡을 연주하듯 정확하고 빨랐다. 하영. 아니, 윤미라의 모든 계좌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다. 이런. 피해자가 이렇게 많다고. 화면에는 수십 명의 남성들 이름이 떠올랐다. 모두 20-30대. 모두 결혼을 약속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김성우 5천만 원 피해. 박민재 8천만 원 피해. 이준호 1억 2천만 원 피해. 순이의 혈압이 치솟았다. 이 악마 같은 년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무너뜨린 거야. 더 파고들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윤미라에게는 공범들이 있었다. 이사장이라고 불리는 남자, 투자회사 직원들, 심지어 가짜 변호사까지. 완전히 조직적이네. 이건 단순한 결혼 사기가 아니야. 그때였다. 컴퓨터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긴급 새로운 타겟 설정 완료. 강민수. 순이는 숨이 막혔다. 민수가 이미 그들의 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예상 수익 3억 원. 진행 단계 2단계 신뢰 구축 완료. 다음 단계 대규모 투자 유도. 3억 원이라고. 순이는 이를 악물었다. 민수가 평생 모은 돈과 대출까지 합쳐야 가능한 금액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서였다. 작전명 허니트랩. 대상 강민수 32세 회사원. 약점 어머니에 대한 효심, 결혼에 대한 로망. 공략법 완벽한 며느리 연기, 점진적 투자 유도. 순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 아들의 마음까지 계산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마지막 메모였다. 주의사항 시어머니 최순이 마이너스 과거 이력 불명, 경계 요망. 뭐? 그들이 순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다행히 아직 순이의 진짜 정체는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다. 순이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내일 밤 비밀 회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긴급회의 강민수 건 최종 점검. 장소 강남 오피스텔 1204호. 참석자 윤미라, 이사장, 회계팀장. 안건 3억 투자 유도 작전 최종 승인. 순이의 눈이 번뜩였다. 저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결정적 증거를 잡아야겠어.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이는 재빨리 모든 창을 닫고 외장하드를 뽑았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민수가 들어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민수야, 왜 이렇게 늦어? 하영이랑 투자 설명회에 다녀왔어요. 정말 대박이에요, 어머니. 순이의 심장이 뛰었다. 벌써 시작된 것이었다. 어떤 투자인데? 부동산 펀드래요. 6개월 만에 30%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영이가 특별히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30% 수익률? 말이 되는 소리야? 순이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얼마나 넣을 생각이야? 일단 5천만 원 정도. 통장에 있는 돈이랑 적금 해지하면 될 것 같아요. 순이는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지금 말리면 의심받을 수 있었다. 그래. 신중하게 생각해봐. 민수가 방으로 들어간 후 순이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내일 밤 놈들의 본거지에 잠입해야겠어. 순이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 옷가지들을 꺼냈다. 10년 전 은퇴할 때 버리지 못했던 작업복들이었다. 오랜만이네. 그리고 작은 가방에서 첨단 장비들을 꺼냈다. 소형 카메라, 도청 장치, 락픽. 내일 밤 윤미라. 내가 누군지 세상에 공개해주마. 순이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흘렀다. 교사 최순이는 이제 없다. 사이버 수사요원 최순이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어머니, 내일 저녁에 특별한 곳에 모시고 갈게요. 정장 입고 계세요, 하영. 순이는 소름이 돋았다. 설마,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다음 날 저녁 하영이 순이를 데리러 왔다. 고급 승용차에 정장을 차려입고 어머니, 오늘 정말 특별한 자리예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민수 오빠 회사 사장님들이 모이는 투자 설명회예요. 어머니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이는 소름이 돋았다. 하영이 순이를 사기 현장으로 직접 끌고 가려는 것이었다.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구나. 차 안에서 하영은 계속 떠들어댔다. 어머니, 오늘 투자하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최소 1억은 넣으셔야 의미가 있어요. 1억이라고? 이 여자 완전히 미쳤네. 순이는 조용히 핸드백 안에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었다. 바로 어젯밤 순이가 해킹으로 알아낸 그 장소였다. 이 여자들 정말 뻔뻔하네. 엘리베이터에서 12층으로 올라가면서 순이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오늘 모든 걸 끝장내야겠어. 1204호 문이 열리자 화려한 회의실이 나타났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가짜 투자 자료들이 떠 있었다.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이 이 사장님이에요. 50대 중년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다. 순이는 그의 얼굴을 기억해뒀다. 어머니, 앉으세요. 곧 시작할게요. 순이는 구석자리에 앉으면서 주변을 관찰했다. 모든 게 가짜였다. 회사 로고, 투자 자료, 심지어 직원들의 명함까지.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 그때 이사장이 발표를 시작했다. 오늘 특별히 모신 분들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강남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시면 순이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최소 투자금은 5천만 원부터입니다. 하지만 1억 이상 투자하시면 특별 혜택이 그 순간 순이는 일어났다. 잠깐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순이에게 쏠렸다. 뭔가 이상한데요? 하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무슨. 이 재개발 사업, 서울시 공식 발표에는 없던데요? 이사장이 당황했다. 그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서. 순이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그럼 이 회사 사업자 등록 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순이는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신분증이었다. 제가 누군지 소개를 안 했네요. 신분증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센터 특수수사요원 최순희.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윤미라 씨, 아니 진짜 이름이 뭐였죠? 하영. 윤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김성호, 박민재, 이준호. 이 이름들 기억나나요? 당신이 결혼 사기로 돈을 뜯어낸 피해자들 말이에요. 순이는 핸드폰에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100억 규모의 폰지 사기. 수십 명의 피해자들. 그리고 지금 내 아들까지 노리고 있죠? 이 사장이 벌떡 일어났다. 이 할망구가 뭔 소리를. 그 순간 순이의 핸드폰에서 삐삐삐 소리가 났다. 아,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제가 미리 신고해뒀거든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기꾼들이 우왕좌왕하며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윤미라, 당신은 체포됩니다. 윤미라는 순이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당신이 이런 할망구가 할망구라고. 난 당신 같은 사기꾼들을 35년간 잡아온 전문가예요.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순이는 준비해온 모든 증거 자료를 경찰에게 넘겼다. 이 USB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계좌 내역, 피해자 명단, 조직도까지 다 있어요. 윤미라가 수갑을 차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이런 게 끝이 아니야. 우리 조직은 더 크다고. 하지만 순이는 이미 그것도 알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윗선까지 다 잡을 거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이를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뉴스에서 사기단 검거 소식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하영이가 정말 사기꾼이었다고요? 어머니, 정말 수사요원이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민수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순이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어머니가 지켜줄게.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 밤, 순이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진짜 어머니의 힘을 보여줬구나. 선생님, 정말 퇴직하시는 거예요? 최순이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정리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34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국어교사. 모두가 존경하는 인자한 순이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진짜 얼굴을.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서재 구석, 책장 뒤, 벽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바라봤다. 10년간 손도 대지 않았던 그 금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띠리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순이는 재빨리 몸을 돌렸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윤하영이에요. 순이는 며느리 될 여자를 처음 마주했다. 완벽한 화장, 명품 핸드백, 계산된 미소. 하영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그 눈빛이 순이의 낡은 아파트를 훑고 지나가는 걸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정말 따뜻한 집이네요. 거짓말이었다. 순이는 한 번에 알아챘다. 35년간 범죄자들을 상대해온 눈으로. 잠깐 뭐라고? 범죄자? 순이는 스스로 놀랐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걸까? 하영은 그냥 평범한 직장 여성 아닌가? 민수야, 어머니께 제대로 소개 안 했구나. 하영이 환한 웃음을 지었다.
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팔로워가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자랑스러운 톤. 하지만 왜 눈이 웃지 않을까?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했다. 하영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계산적인 그 시선. 순이는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금고 앞에 쪼그리고 앉아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멈췄다. 그만둬. 넌 이제 그냥 평범한 교사야.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삐삐삐. 금고가 열렸다. 먼지 쌓인 오래된 신분증이 나타났다.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센터 특수수사요원 최순희. 그리고 그 밑에는 암호화된 외장하드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순이의 심장이 빨라졌다. 10년 전 은퇴할 때 맹세했었다. 다신 이 정체성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만약 하영이 진짜 뭔가 숨기고 있다면? 순이는 외장하드를 꺼내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와닿았다. 그 순간 어디선가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서 오는 소리였다. 곧 이어 하영이의 통화 소리가 들렸다. 순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여보세요? 네, 투자자들 미팅 잘 됐어요. 걱정 마세요. 이번 주 안에. 그 목소리는 낮에 들었던 상냥한 하영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순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뭔가 냄새가 난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나 하영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외장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10년 만에 깨어나는 프로그램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검은 바탕에 녹색 글씨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기 시작했다. 윤하영 30세 서울 거주. 기본 정보부터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너무 깔끔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처럼. 띠링. 현관벨이 울렸다. 순이는 재빨리 모든 창을 닫고 외장하드를 분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영이 웃으며 들어왔다. 손에는 비싼 한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다. 이런 걸 왜 사왔어요? 돈 아까운데. 아니에요, 어머니. 앞으로 가족이 될 텐데 당연한 거죠. 그런데 혹시 어머니 취미가 뭐예요? 독서? 아니면 등산? 질문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순이의 경험상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질문일수록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책 보고 TV 보고. 아, 그러고 보니 서재가 정말 크네요. 책이 엄청 많으시군요. 하영의 시선이 서재 쪽으로 향했다. 순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금고가 있는 곳 쪽을. 어머니, 혹시 컴퓨터도 하세요? 요즘 중년분들도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던데. 또 질문이다. 왜 이렇게 많은 걸 궁금해할까? 잘 못해요. 복잡해서. 거짓말이었다. 순이는 해킹까지 할 수 있는 실력자였다. 하지만 하영 앞에서는 철저히 컴맹 어머니 연기를 했다. 아, 그럼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민수 오빠도 컴퓨터 잘하거든요. 민수가 돌아오자 하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애교 가득한 목소리, 깜찍한 표정.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다. 오빠. 어머니랑 얘기 정말 재밌었어요. 앞으로 자주 놀러 와도 될까요? 그럼 어머니도 하영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순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좋아한다고?
난 아직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녁 식사 중 하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혹시 부천 아파트 말고 다른 곳에 살아보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신도시 아파트들이 정말 좋던데. 왜요? 여기가 나쁜가요? 아니에요. 그냥 더 좋은 곳에서 사시면 어떨까 해서요. 민수 오빠 수입도 괜찮으니까. 순이는 젓가락을 멈췄다. 이상했다. 왜 갑자기 이사 얘기를 할까? 저는 여기가 좋아요. 30년 넘게 산 곳이라서. 아, 그럼 리모델링이라도. 요즘 인테리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SNS에 올릴 때도. SNS? 이 집을 SNS에 올린다고? 순이는 하영을 유심히 관찰했다. 대화 중간중간 핸드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매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순이는 재빨리 행동했다. 하영이 소파에 놓고 간 핸드폰을 슬쩍 확인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타겟 확인 완료. 다음 단계 진행하자. 순이의 혈압이 치솟았다. 타겟? 설마 민수를? 어머니 뭐 하세요?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순이는 재빨리 핸드폰에서 손을 뗐다. 아무것도. 그냥. 그때 화장실에서 하영이 나왔다. 그녀는 순이의 표정을 보자마자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요. 하영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살짝 얼굴을 찌푸렸다. 메시지를 본 것 같았다. 그럼 저희는 이만 들어갈게요.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둘이 나간 후 순이는 즉시 서재로 달려갔다. 외장 하드를 다시 연결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윤하영, 너 대체 정체가 뭐냐? 화면에 검색 결과들이 뜨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파면 팔수록 이상한 점들만 늘어났다. 가짜 프로필, 조작된 이력, 그리고 이건 사기 전과자 명단. 순이의 손이 떨렸다. 하영의 이름이 여러 개의 사기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 민수가 사기꾼한테 속고 있는 거야?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순희 씨인가요? 조심하세요. 윤하영은 위험한 여자예요. 익명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순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익명의 전화를 받은 지 사흘째, 순이는 하영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수사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하영은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에 나타났다. 항상 창가 자리, 항상 같은 메뉴. 하지만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은 매번 달랐다. 순이는 멀찍이 앉아 하영을 관찰했다. 중년 남성, 젊은 여성, 양복을 입은 회사원.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하영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뭔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였다. 하영이 갑자기 전화를 받았다. 순이는 귀를 기울였다. 네, 이사장님. 투자자들이 이번 주까지는 돈을 더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결혼하면 자금줄은 걱정 없을 거예요. 순이는 숨이 막혔다. 자금줄? 민수를 자금줄로 보고 있다고. 하영의 목소리는 민수 앞에서 들었던 그 상냥한 톤이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하지만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늙은 교사일 뿐이니까요. 순이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늙은 교사라고. 날 우습게 보는군. 하영이 전화를 끊고 나서 또 다른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하영을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윤하영,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하영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남자를 진정시키려 했다.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보면 어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3천만 원. 3천만 원을 가지고 튀었잖아. 순이는 몸을 더 숨겼다. 드디어 하영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확실한 자금원이 생겼어요. 확실한 자금원. 그게 우리 민수구나. 남자는 화가 나서 카페를 박차고 나갔다. 하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재빨리 자리를 정리했다. 그 순간 순이와 눈이 마주쳤다. 하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커피 마시러 왔어요. 그럼 같이 앉아요. 하영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순이도 마찬가지였다. 방금 그 남자분은 누구예요? 아, 그냥. 옛날 직장 동료예요. 좀 이상한 사람이라. 거짓말이었다. 순이는 한 번에 알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파헤쳐야 할 때였다. 검은 화면에 녹색 글씨들이 빠르게 흘러갔다. 윤하영의 진짜 이름은 윤미라였다. 사기, 횡령, 배임. 전과가 한가득이었다. 그리고 현재 수배 중인 투자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 100억 규모의 폰지 사기. 순이는 경악했다. 하영이 단순한 소규모 사기꾼이 아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 명단이었다. 대부분이 30-40대 남성들이었고 모두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결혼 사기까지. 이 여자 완전히 프로구나. 그때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났다. 민수가 하영과 함께 돌아왔다. 순이는 재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거실로 나갔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영이가 투자 기회를 소개해줬어요. 수익률이 정말 좋다고 하는데. 순이의 심장이 멈췄다. 벌써 시작됐구나. 내 아들을 노리기 시작했어. 하영은 순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도전하는 것처럼. 어머니도 관심 있으시면 같이 하셔도 돼요. 그 순간 순이는 결심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 나도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군. 순이의 눈에서 예전의 냉정한 수사관의 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널 완전히 끝장내주겠어, 윤미라. 그날 밤, 순이는 10년간 봉인해둔 진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검은 화면에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접속 완료. 은행 거래 내역 추적 중.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명곡을 연주하듯 정확하고 빨랐다. 하영. 아니, 윤미라의 모든 계좌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다. 이런. 피해자가 이렇게 많다고. 화면에는 수십 명의 남성들 이름이 떠올랐다. 모두 20-30대. 모두 결혼을 약속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김성우 5천만 원 피해. 박민재 8천만 원 피해. 이준호 1억 2천만 원 피해.
순이의 혈압이 치솟았다. 이 악마 같은 년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무너뜨린 거야. 더 파고들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윤미라에게는 공범들이 있었다. 이사장이라고 불리는 남자, 투자회사 직원들, 심지어 가짜 변호사까지. 완전히 조직적이네. 이건 단순한 결혼 사기가 아니야. 그때였다. 컴퓨터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긴급 새로운 타겟 설정 완료. 강민수. 순이는 숨이 막혔다. 민수가 이미 그들의 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예상 수익 3억 원. 진행 단계 2단계 신뢰 구축 완료. 다음 단계 대규모 투자 유도. 3억 원이라고. 순이는 이를 악물었다. 민수가 평생 모은 돈과 대출까지 합쳐야 가능한 금액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서였다. 작전명 허니트랩. 대상 강민수 32세 회사원. 약점 어머니에 대한 효심, 결혼에 대한 로망. 공략법 완벽한 며느리 연기, 점진적 투자 유도. 순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 아들의 마음까지 계산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마지막 메모였다. 주의사항 시어머니 최순이 마이너스 과거 이력 불명, 경계 요망. 뭐? 그들이 순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다행히 아직 순이의 진짜 정체는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다. 순이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내일 밤 비밀 회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긴급회의 강민수 건 최종 점검. 장소 강남 오피스텔 1204호. 참석자 윤미라, 이사장, 회계팀장. 안건 3억 투자 유도 작전 최종 승인. 순이의 눈이 번뜩였다. 저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결정적 증거를 잡아야겠어.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이는 재빨리 모든 창을 닫고 외장하드를 뽑았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민수가 들어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민수야, 왜 이렇게 늦어? 하영이랑 투자 설명회에 다녀왔어요. 정말 대박이에요, 어머니. 순이의 심장이 뛰었다. 벌써 시작된 것이었다. 어떤 투자인데? 부동산 펀드래요. 6개월 만에 30%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영이가 특별히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30% 수익률? 말이 되는 소리야? 순이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얼마나 넣을 생각이야? 일단 5천만 원 정도. 통장에 있는 돈이랑 적금 해지하면 될 것 같아요. 순이는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지금 말리면 의심받을 수 있었다. 그래. 신중하게 생각해봐. 민수가 방으로 들어간 후 순이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내일 밤 놈들의 본거지에 잠입해야겠어. 순이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 옷가지들을 꺼냈다. 10년 전 은퇴할 때 버리지 못했던 작업복들이었다. 오랜만이네. 그리고 작은 가방에서 첨단 장비들을 꺼냈다. 소형 카메라, 도청 장치, 락픽. 내일 밤 윤미라. 내가 누군지 세상에 공개해주마. 순이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흘렀다. 교사 최순이는 이제 없다. 사이버 수사요원 최순이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어머니, 내일 저녁에 특별한 곳에 모시고 갈게요. 정장 입고 계세요, 하영. 순이는 소름이 돋았다. 설마,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다음 날 저녁 하영이 순이를 데리러 왔다. 고급 승용차에 정장을 차려입고. 어머니, 오늘 정말 특별한 자리예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민수 오빠 회사 사장님들이 모이는 투자 설명회예요. 어머니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이는 소름이 돋았다. 하영이 순이를 사기 현장으로 직접 끌고 가려는 것이었다.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구나. 차 안에서 하영은 계속 떠들어댔다. 어머니, 오늘 투자하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최소 1억은 넣으셔야 의미가 있어요. 1억이라고. 이 여자 완전히 미쳤네. 순이는 조용히 핸드백 안에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었다. 바로 어젯밤 순이가 해킹으로 알아낸 그 장소였다. 이 여자들 정말 뻔뻔하네. 엘리베이터에서 12층으로 올라가면서 순이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오늘 모든 걸 끝장내야겠어. 1204호 문이 열리자 화려한 회의실이 나타났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가짜 투자 자료들이 떠 있었다.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이 이 사장님이에요. 50대 중년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다. 순이는 그의 얼굴을 기억해뒀다. 어머니, 앉으세요. 곧 시작할게요. 순이는 구석자리에 앉으면서 주변을 관찰했다. 모든 게 가짜였다. 회사 로고, 투자 자료, 심지어 직원들의 명함까지.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 그때 이사장이 발표를 시작했다. 오늘 특별히 모신 분들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강남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시면 순이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최소 투자금은 5천만 원부터입니다. 하지만 1억 이상 투자하시면 특별 혜택이. 그 순간 순이는 일어났다. 잠깐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순이에게 쏠렸다. 뭔가 이상한데요? 하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무슨. 이 재개발 사업, 서울시 공식 발표에는 없던데요? 이사장이 당황했다. 그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서. 순이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그럼 이 회사 사업자 등록 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순이는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신분증이었다. 제가 누군지 소개를 안 했네요. 신분증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센터 특수수사요원 최순희.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윤미라 씨. 아니 진짜 이름이 뭐였죠? 하영. 윤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김성호, 박민재, 이준호. 이 이름들 기억나나요? 당신이 결혼 사기로 돈을 뜯어낸 피해자들 말이에요. 순이는 핸드폰에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100억 규모의 폰지 사기. 수십 명의 피해자들. 그리고 지금 내 아들까지 노리고 있죠? 이 사장이 벌떡 일어났다. 이 할망구가 뭔 소리를. 그 순간 순이의 핸드폰에서 삐삐삐 소리가 났다. 아,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제가 미리 신고해뒀거든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기꾼들이 우왕좌왕하며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윤미라, 당신은 체포됩니다. 윤미라는 순이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당신이. 이런 할망구가. 할망구라고. 난 당신 같은 사기꾼들을 35년간 잡아온 전문가예요.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순이는 준비해온 모든 증거 자료를 경찰에게 넘겼다.
이 USB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계좌 내역, 피해자 명단, 조직도까지 다 있어요. 윤미라가 수갑을 차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이런 게 끝이 아니야. 우리 조직은 더 크다고. 하지만 순이는 이미 그것도 알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윗선까지 다 잡을 거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이를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뉴스에서 사기단 검거 소식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하영이가 정말 사기꾼이었다고요? 어머니, 정말 수사요원이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민수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순이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어머니가 지켜줄게.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 밤, 순이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진짜 어머니의 힘을 보여줬구나.